계속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네, 이 부분에 그 사면 문제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 저주해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도 있는데 그 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성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오셔갖고 이제 전체적인 국정연설을 하실 때는 이제 비전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K 뉴딜이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때 탄소 중립을 이제 2050년이면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미래에 우리가 참 진짜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북 대화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비전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그것보다는 좀 현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좀 뜨거웠지 않습니까? 논란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 동부구치소 감염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하시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면이 있지만 뭐 윤석열 뭐 총장, 그다음에 뭐 추미애 장관 뭐 갈등 문제, 이런 연안 문제와 부동산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고 이 문제를 정리하게 노력하겠다라는 현상적인 의견에 좀 집중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완성한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방향이나 그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안 내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배출하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만드는 그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흡수를 많이 하는 건 나무가 많아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배출을 안 하는 걸 하려면 화석연료가 이제 더 이상은 화석연료가 어디에 쓰이냐?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도 있죠. 네.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공장. 우리가 쓰는 모든 거에 지금 석유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네. 그 석유를 쓰는 그 모든 공정 이런 데가 다 온실가스가 나오니까 그 온실가스를 다 줄이려고 하면 엄청난 도전이죠. 엄청난 도전이라서 그 수치로 보면 전체 우리가 온실가스를 내는 데에서 40% 이상이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가스 이런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고, 한 35% 정도가 제철 제강, 그러니까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소 이런 데에서 코크스하고 철광석을 같이 녹여서 하는 그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시멘트 만드는 과정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섞어서 태우잖아요. 그때 나오는 온실가스, 그런 이러저러한 이제 산업 공정에서 많이 나오죠. 그게 한 35% 되고, 크게는 그 세 개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 16, 17% 정도가 우리 전국에 달리고 있는 2,400만 대 자동차.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건 큰 도전인데 제일 쉬운 게 발전소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2,400만 대를 언제나 바꿔요. 그리고 공장을 당장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공장의 공정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쓰기도 해야 되고,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처럼 정유산업이나 그러니까 달라져야겠죠. 산업 자체가.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 우리나라에 딱 60개밖에 없어요. 딱 60개. 건설 중인 거 7개. 그러면 요 7개만 재생에너지로 딱 바꾸면 뭐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러네요. 쉽고 빠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산업위의 이성만 의원님께서 저는 환노위에서
재생에너지 들어가는데 환경영향 평가 잘 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소비도 많이 줄여야 되고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제철 제강 우리 포스코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그린 수소를 가지고 철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건물에 태양광 같은 거 해가지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같이 다 움직여야만 탄소 중립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그게 GDP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중에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분이에요. 지금 그러셨어요? 네.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그러셨어요? 모르셨군요. 네네. 양 의원님은 해가지고 근데 이번 이상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감사원장 거론 부분을 언론들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내가 당신들 임명한 사람이야. 내가 가는 방향대로 잘 따라오고 이렇게 해달라. 안 하면 맴매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이 의원님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언론들의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특히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임기제를 두고 있는데 징계를 매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 참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임기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리면 되니까 임명권자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검찰이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으로서 전락할 우려가 되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자 임기제를 두게 된 거고요. 그런 임기제 속에서 검찰총장이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임기는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사실 대통령은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들어보고 진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이번 신년 기자회견 말씀 중에 깊은 뜻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긴 한데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이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할 때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고 이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그걸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뭐 추미애 장관하고의 뭐 갈등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이서 이렇게 된 건 좀 아쉽다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장관은 장관으로서 당연히 주의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용이 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징계 문제도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만 좀 그것이 너무 세간에 화제가 돼서 둘 간의 갈등 문제가 된 거는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해서 사건에 있었던 하나하나에 대한 대통령 나름대로의 고뇌를 담은 진단을 다 하신 겁니다. 저 20년 만에 사실 민민정부, 그러니까 미국도 민주당, 네. 우리나라도 민주당, 20년 만에 이제 민민정부가 이제 탄생이 됐어요. 네. 여기에서 사실 과거에 이제 뭐 민주당 정부는 사실 전략적 인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명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오바마 정부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오바마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서로 이렇게 좀 어떤 이념의 어떤 방향성이랄지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과연 남북 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게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의지에 달려. 미국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이 과연 이 우리나라와 또 북한의 남북 문제라든지 또는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쏜다고 하니까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당사자의 문제로 북한을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을 그냥 우방이니까 우방이 하나인 한국을 고려 대상으로만 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폭격도 할 생각도 했었고,
또 뭐 제재를 가할 생각도 또 했고 또 실제 했고 이런 행위를 미국이 직접 하고 한국은 그냥 참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도 관계가 괜찮을 때예요. 중국하고 관계가 괜찮으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요구를 했죠. 니들이 좀 북한 좀 달래고 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요구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난 갈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앞으로는 패권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도 엄청나게 신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본이 중심이고 우리나라가 서브로 들어가고 동맹이 하나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뭐 국방력도 글로벌 그 파이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세계 6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 K-방역을 통해서 그 위상도 떨치고 향후 중요 제조업 산업의 중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적으로 해결할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동북아 질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중국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설정이 이제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북미 문제를 푸는 거를 그 밑에 문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제 1년 뭐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대선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이런 경제 질서,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 민주당이 잡아야겠죠. 네. 그렇게 잡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중요성을 가지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절대적인 우방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아울러 북한의 문제도 한국의 의사에 따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질적으로 이틀 전인가 국방장관에서 임명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방위비 분담 문제 빨리 해결하겠다. 빨리 해결해서 우리 서로 그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길로 하겠다. 두 번째는 전시 작전권 빨리 전환시켜 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동북아에서 중심의 하나의 축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 문제 푸는 것은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겠지만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뭐 미국의 의사를 거슬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끌어간다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어떠한 남북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든 이 질서 속에서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일 관계 그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 그 다음에 일본은 과연 재판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심사일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고 그것도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피해 배상 소송을.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걸 아예 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당사국을 대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권 면제 조항.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주권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인륜적인 범죄, 그 다음에 우리 전 지구가 가지는 강행 규정, 인류적인 뭐 인간적인 인류적인 문제겠죠. 이런 문제에 위배될 경우에는 주권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셨고요. 실제 일본도 그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을 대상으로 일본인이 피해봤을 때 주권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주권 면제를 하지 않는다는 협약에 일본이 서명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확실히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관계라는 게 이제 옛날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질서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두 나라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감정의 골을 깊이 갖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좀 유감스럽다. 라면서 앞으로 좀 일본과 이런 문제를 대화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는 의사를 담은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징용 피해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잘 해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왜곡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세계 경제 이런 세계 좀 같이 하는 좀 주축이 되는 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 의원 일정 바쁘시지 않은가요? 누구요? 어디 시간 네. 다음 일정. 저요? 네, 저도 10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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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더 드릴게요. 그래요. 자, 삼성 이재용 재판 결과 2년 6개월이 나왔잖아요. 예, 그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냥 각자 그 저기 이 부분은 한노이 쪽에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뭐 그거는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제 뇌물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였고 당초에도 2년 6개월형을 처음에 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고등법원에서 그 뇌물의 범위를 좀 줄였어요. 줄여서 이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1심의 판결이 옳고 이 액수를 뇌물의 액수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 결과가 좀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대법원의 의사를 받아서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요. 2년 6개월인데 앞서서 1심 때 먼저 2년 6개월을 받아서 법정 구속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 1년 가까이 또 복역을 살았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1년 6개월 정도인데 한 7, 8개월 정도는 뭐라고 그러죠? 그 사면이나 또는 가석방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향후의 과정을 보면서 풀려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운 것 같죠.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뭐 귀천이 따로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신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전체 화면 잡아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 제가 삼성에서 20년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근무, 그러니까 그 기간, 같이 일했던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재용 한 명 구속하면, 이재용 한 명 감옥 가면 삼성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는 20만 삼성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삼성은 이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지 이재용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용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삼성이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시스템이 이미 구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재용 한 명 없어도 되고 어떤 직원 한 명 없어도 됩니다. 삼성은 구조적으로. 네. 오히려 하여튼 오너십 리스크 도 있어요. 예. 오너십 그- 리스크가 있어서 오히려 전문 경영인이 더 잘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걱정하지 마셔라. 삼성 걱정 안 해도 삼성은 잘 돌아간다. 예. 20년 근무원 이번에 삼성 이재용 구속되고 그 댓글 달린 걸 좀 누가 소개했는데 아주 그 오너 리스크 없어졌다 등등 뭐 오너십. 주모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양영 원장님 정말 오늘 오셔서 우리 시청자들이 처음으로 뵌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좀 서울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네, 드리고 네. 혹시 유튜브도 하세요?
아직은 안 하는데요. 그러세요? 네. 예. 양이원영 TV가 있어요. 예. 양이원영 TV. 양이원양 TV 가다가 봐야겠네요. 네. 우선은 저 원전 관련해서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하나는 그 의학 박사 분을 모시고 삼중수소에 대해서 뭐 바나나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어떤 건지 좀 여쭤봐서 얘기 듣는 그런 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자핵공학 박사라고 다 그런 분만 계신 건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모셔다가 이번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한번 여쭤보는 자리를 한번 직전에 제가 네. 동영상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이원영 TV도 가끔 들어오시면 이런 관련된 거 환경과 에너지와 그린 뉴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관련한 거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이 토론회 했잖아요. 그 서울 소리가 중계 방송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처음에 소리가 작아서 내가 또 편집을 해가지고 네. 소리를 키워가지고 재방송까지 했어. 이렇게 제가 원자력에 네. 대해서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 그거 감사합니다. 모르시겠어요? 아이, 2번이나 방송했어요. 아이, 서울의 소리가. 제가 우리-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요, 이런 거에. 얼마 전까지 양이원영 TV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건 나오면서 다스베이더 나가고 또 오늘 서울의 소리 나오니까 또 구독자 늘어나고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도 많이 저기 계시지 많은 분들이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양희원장님 멋지다는 말씀 정말 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양효원영님이 멋지니까 네. 머리가 더 저기 이상화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국뽕 뉴스 잠시만 한 5분 전해주시고 끝내죠. 뭐 시간 없으니까 국뽕을 좀 맞이해야 돼. 오늘 네, 저 자주 들어야겠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19에 대해서 K 방역이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올 연초에 뭐 1,000명 넘 작년 말부터 1,000명 넘어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렇죠. 지금 300명대로 줄어드는데 그 과정에서 뭐 백신 확보 숫자가 적다, 뭐 어쩌다 이런 비판을 뭐 사실 참 고생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대로 한 6,600만 명분 2번 맞는 거 다 고려해서 6,600만 명분이 확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백신을 계약을 한 거를 단순히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네, 다 그렇죠. 협약을 아, 맺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뭐 중요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는 모더나라든지 또는 이번에 노바백스 이것을 전부 다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네. 한국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좀 싸게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외화벌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전업론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센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 네, 그렇죠. 치료제도 굉장히 임상 결과가 좋았고 또 유럽에다가도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임시 사용 허가를 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양쪽이 네. 있으면 그러면 이제 좀 예전으로 그래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2월 중순이면 백신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네. 더 하나 또 깊은 소식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백신 생산 업체도 지금 백신 생산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이네요. 어느 순간에 되면 네.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가 자체가 생산한 치료제, 우리나라가 자체가 하는 백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 이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 또는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줬던 나라들 6.25 때 참전을 했다든지 지원을 해줬다든지 이런 나라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 잘 벌고 예전에 일본 잘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기가 뭐해서 네. 영어로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돈 잘 번다고 해서 똑같이 이코노믹 애니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사회의 인류애를 향한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소의 선진국. 우리나라가 비록 그렇죠.
네. 가장 그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네. 선진국에 왔지만 돈 때문에 뻐기고 말이지 뭐 야 뭐 내가 이제는 선진국이라 나는 거의 거의 백인과 같은 나 존재야. 이따에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사는 네, 이런 그렇죠.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가치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국가가 될 겁니다. 네. 네, 우리 좋습니다. 시청자들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요즘에-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돼야죠.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이성만 의원님 오셔서 국뽕을 많이 맞아가지고 상당히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하여튼 월성에 가서 양 의원님 활약도 보고 네. 정말 오늘 뜻깊은 그런 자리였고요.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뭐 시청자들이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우리가 갈 길 네. 그냥 간다 네. 이렇게 가는 방송이라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항상 두 분 좀 법 좀 많이 찍어내십시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네. 양희원 의원님 김청보다 더 이쁘다는 네. 아, 네. 아, 네. 지금 우리 저 이성만 의원님 네. 정우성보다 더 잘생겼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싶네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